자동차를 일차원적으로 바라보면 그냥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하나의 기계장치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자동차, 그건 예전에 고작 최고속 100km였던 라떼의 얘기입니다. 자동차는 1만여 가지 부품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기계장치로 움직이는 복잡 다양한 운송수단입니다. 탈도 많고 스트레스도 만땅 안고 달리는 애물단지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3차원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관계를 해석해 볼까 합니다. 자동차의 얼라이먼트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대충 크게 분류해보면 운전자, 정비사, 애초에 만든 엔지니어가 있겠네요. 각각 다른 시선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1차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타이어 정렬이 멀쩡한 상태인데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받는 업체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방금 전에 정비를 끝낸 타이어에도 문제가 있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휠 얼라이먼트, 타이어 정렬 점검을 위해 취재진 차량이 리프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화면을 본 타이어 전문점의 정비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정비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차는 40분 전 같은 브랜드의 타이어 전문점에서 같은 작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전문점에선 정비 점검표가 제공됐지만 두 번째 전문점은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작업이 끝난 뒤 곧바로 인근의 또 다른 전문점을 찾아갔습니다. 휠 얼라이먼트 점검을 요청했더니 역시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수리 비용은 5만 원, 역시 점검표는 주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상태에도 정비비를 요구하는 엉터리 점검들인 셈입니다. 거기서 망치질하는 척하면 소리 내고 안 보고 본 척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자동차 전문가 모임인 교통평론가 연대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불필요한 정비로 돈을 받은 타이어 전문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단체는 해당 전문점들과 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방침입니다. 홍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최소 최대치 안에 들어와 있는데 조절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받은 거거든요. 타이어 전문점 본사 측은 매장마다 장비가 달라 오차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점검표 미제공과 관련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속주행 시 핸들이 떨리거나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는 등의 문제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타이어를 교체할 때 정렬해주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기술로 정비 또 재정비, 그거 머니와 시간 낭비잖아요. 스트레스도 왕창 받을 거고, 예전에 어떤 한 분은 얼라이먼트 때문에 한 달에 7번 재조정했다고 하니 이거 악순환으로 계속되는 걸 다시 한번 놀라면서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그럼 차원이 틀린 시선으로 접근해서 웬 차원의 얘기냐고요? 아싸가 4차원이니. 우물 안의 개구리는 1차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걸 알아두시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을 편리함으로 누리고 살려면 지금부터 3차원의 수준에서 바라보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얼라이먼트와 3차원의 연관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얼라이먼트를 보는 시각에 따라 1차원적 점에서부터 2차원적인 각도와 거리를 보이지만 자동차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는 3차원을 기본으로 타이어와 각도, 휠을 설계합니다. 물론 엔지니어들은 4차원 이상으로 접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님들이 차는 물론 아싸가 운전하는 차량의 바퀴 각도가 단순히 제로각 부근에서 수직선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죠. 애초 자동차를 개발할 때 표준값, 예를 들어 토우 제로, 캠버 마이너스 0.3, 캐스터 5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차량을 운전하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초기 출고 또는 정비사가 조정한 규정값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지오메트리와 에커맨 앵글 등 생소하지만 복잡 다양한 기하학적인 각도로 변화하면서 약 마이너스 3도에서 플러스 3도까지 변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얼라이먼트 장비에 나타난 수치만 믿고 있다면 아직 초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운전자를 피곤하게 하는 요인들로 인해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안정성에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얼라이먼트가 오조준된 자동차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주행 안정성 불안, 차체 떨림, 노이즈 또는 진동, 직진성 불량, 뜬구름 속에 가는 듯한 차량의 가벼움, 핸들 가벼움,
차량 요율각과 움직임의 불안, 체중, 타이어 편마모 등으로 백인백색으로 수만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저속용으로 마트 다니는 카트라면 무난하지만 고속주행을 하는 자동차라면 자신도 모르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 구입한 고속용 고품질의 차량을 얼라이먼트 때문에 저품질 싸구려 차량의 느낌으로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싸는 처음 새 차를 운전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점검을 해봅니다. 이러한 차량의 안전과 관련 깊은 항목 중 하나가 얼라이먼트 점검입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는 운전자의 특성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특히 얼라이먼트의 중요성은 정비사가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차량 특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장난 부품은 교체하면 거의 100% 성능을 회복하지만 얼라이먼트 조정은 부품 교체가 아니라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특성을 조정해서 바꾸는 겁니다. 싸고 간단히 조정하면 대부분 차량의 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 몇 개월에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최소한의 지오메트리를 이해하고 많은 경력을 요구하는 기술입니다. 즉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은 그리 많지 않아요. 싸면 싸구려질이고 정당한 가격에 비해 비싸면 바가지 하나 쓰고 다니는 거죠. 그럼 정당하게 돈 주고 정확한 정비를 하는 방법은 먼저 3차원적인 얼라이먼트의 기본 지식을 조금 이해해야 되고 3차원을 이해하는 정비사가 있는 곳으로 발품을 팔아야겠죠. 3차원적으로 본인이 직접 조정하면 가장 확실할 수 있으나 여력은 안 될 것이고 그럼 어떻게 얼라이먼트를 조정 의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팁일 텐데요. 아주 중요한 핵심 팁은 얼라이먼트 장비가 있는 곳에 가면 반드시 조정 전에 왜 내 차량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진짜 만족도 높은 정비를 받을 수 있겠죠. 얼라이먼트 장비를 장착한 이후 장비로 측정한 토우, 캠버, 캐스터 중 이거 틀려요 라고 말하면은 장비 수치만 읽어주는 거죠. 그건 기술이 아니잖아요. 기초 지식이 있는 누구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는 원래 몰라요와 같은 말이잖아요. 처음 만들 때부터 그래요는 그렇게 개발한 엔지니어들은 집에서 아마 쉬고 있을걸요. 얼라이먼트 점검 전 하체 점검은 필수입니다. 너무 중요한 항목이라 다시 한번 말하는데 얼라이먼트 점검 및 조정 전 하체의 지오메트리 변화를 체크하는 것은 신발 사이즈 체크 전에 다리 관절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싸는 차량 하체 얘기할 때 사람 몸뚱아리에 비유하니까요. 타이어가 신발이라면 얼라이먼트 조정은 다리 관절을 수술하는 것이죠. 다리 관절 때문에 신발이 이상 마모를 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 관절 조정은 신발 마모와 관계가 거의 무시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면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타이어의 각도를 설정하고 변화시키는 얼라이먼트 조정 기술은 단순한 싸구려 기술이 아닙니다. 머니에 길들여진 기술은 퇴보해야 한다는 아싸의 생각입니다. 기술은 차원이 다른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면 한 차원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신 분들을 위해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는 자동차 기술로 운전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계속 썰을 이어갈까 합니다. 다음 편은 얼라이먼트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아싸의 생각이었습니다.